반갑습니다. 지성가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상관경관이요. 상관이 와 만났어, 관성 정관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죠. 상관경관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사주 실력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여러분, 상관경관은요, 상관이 이게 볼견자죠. 예, 관을 봤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관은 뭐예요? 얘는 정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정관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 병화일간이라고 가정하면 기토가 상관이죠. 그러면 정관은 자수죠. 음토, 음수, 같은 음으로 극하는 거. 그래서 상관경관은 엄밀히 말하면 상관은 정관을 극해요. 예, 물론 상관이 평관도 불편하긴 해요. 예, 이런 의미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과 견관이 이랬으니까 상관이랑 관성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상관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천재성. 예. 획기적인 능력, 획기적. 그리고 보편성을 뛰어넘는 창의성. 그죠? 그리고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기운,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 관성, 정관은 무슨 의미가 있죠? 정관? 규칙, 전통, 기존의 것, 나아가서 뭐 룰이죠. 룰, 규칙. 그리고 여자에겐 남자에겐 자녀, 이런 걸 의미하죠. 자, 얘가 얘를 봤대요. 그 얘기는 극할래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요즘도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여자에게는 관성은 남자죠. 남편. 네. 그러니까 여자 사주인데 상관경관인 거예요. 내 상관이, 내 천재성, 획기적이고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기운이 남편을 극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남자 잡아먹는 사주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여성분들 중에 내 사주가 상관경관이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잡아먹고 있구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도 듣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만드는 얘기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갑자기 또 화가 날 뻔했죠, 지금. 네.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어라는 표현이 여자가 너무 세서 남자가 깨갱해, 이런 거잖아요. 그건 두 사람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 남자 잡아먹는 사주라는 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단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남편과 인연이 조금은 떨어져요.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왜 극단적으로 잡아먹고 시작을 합니까? 무슨 좀비도 아니고. 남편과의 인연이 조금은 작아요 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출장이 잦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이에요. 맨날 뭐 저기 유럽도 갔다 미국도 갔다 막 이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눈에서 멀어진 상태잖아요. 예, 출장이 잦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로 인해서 육아를 아내 혼자 독박 육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이와 좀 대면대면해서 아내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와 사이좋은 자녀도 굉장히 그건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좀 인색해. 예.
이런 것들이 다 남편과의 인연이 좀 적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얘 이렇게도 다 서로 조율하고 적정선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건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이거는 친구들끼리도 이런 얘기 못해요. 너는 남편 잡아먹을 사주야. 친구들끼리도 이런 얘기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정도는 고려를 해야 돼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회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여러분은 지금 상관경관의 예시를 보고 계신 거예요. 회사는 누구 회사예요? 내 회사. 내 회사예요. 내 회사에 A라는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 직원이 상관경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직원은 일 잘해요? 못해요? 일은 두 번째 순위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회사, 규칙. 이게 뭡니까? 사칙이죠. 사칙을 보고 사칙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이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계속.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어져요? 대립으로 이어져요. 대립. 나가서 이건 감정적으로도 대응을 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중이 떠나잖아요. 퇴사하죠. 퇴사. 퇴사하면서 어떤 퇴사예요? 인수인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퇴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야, 이걸 바꾸자는 사람이 인수인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요? 신고하러 가요. 네, 그 어떤 거 막 찾아가지고 이게 이 회사에 잘못된 점이야. 자,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고 정부기관에 신고하러 가죠.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정말 이거 분탕질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회사가 변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관성이 회사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A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 A라는 사람은 이 회사의 울타리라는 거, 여기는 뭐 규칙도 있을 수 있고 뭐 연봉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8시간 이상을 함께 있죠. 보통 요런 룰을 따릅니다.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오랜 시간이 있는 것이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이걸 버텨내는데 상관경관이다 못 버티는 거예요. 야, 이거 다 깨부셔. 여기 균열시켜. 균열 깨부셔. 이게 상관경관이에요.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골치가 아플 수 있죠. 이런 단점이 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앞단에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혹은 남자와의 연이 좀 적을 건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지 좀 보죠. 이거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여러분? 재성 있으면 해소됩니까? 되겠죠. 이렇게 가잖아요. 재성 있으면. 재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상관을 재성으로 쓰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의식. 그래서 여러분, 상관경관일 때는요, 이 사람이 상관으로서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케이, 해봐. 일에 딱 몰두할 수 있게. 예. 이게 안 되면, 이 회사 보게 이거 바꿔야 될 텐데, 또 이런 생각하죠. 예. 뚜렷한 목표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관 자체가 강하면 어때요? 상관경관이라도 관이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수였잖아요, 여기. 미토가 하나 있어요. 이게 상관이잖아요? 이런 경우면요. 얘가 상관인데 이 에너지를 다 감당 못하죠. 마치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구글에 입사를 한 거예요. 구글. 꿈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구글이에요, 얘가. 여기 아까 말한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혁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관 자체가 강한 거. 예. 이것도 해결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인성이죠, 인성. 인성이 얘를 좀 제어해 주는 거죠. 야, 너 그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그래도 2년까지는 버텨봐야지. 사회 보편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게 다 인성이잖아요.
이게 브레이크잖아요. 상관은 악셀이죠. 악셀, 풀악셀 받고 터보 눌러가지고 막 우왕 가는 거죠. 인성은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잖아요. 야야야,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해봐. 그쵸? 네. 그래서 재성, 관성이 강할 때 인성 이렇게 있으면은 상관 경관이다 하더라도 상관 경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은 많이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상관 경관이 완벽해, 뭐 이런 것들이 없어, 뭐 재도 없고 관도 좀 고만고만하고 인성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길하게 쓸 수 있을까요? 직업적으로 길하게 쓰면 좋겠죠. 그거 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상관을 갖고 와서 보면요, 얘는 기존의 틀, 기존의 것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변화. 네. 이거는 아까 뭐 회사 나가서 신고한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서 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로서, 일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컨설팅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것을 바꾸는 거. 네. 제가 요 근래 막 자동차를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딩. 예를 들면은 뭐 국산차에는 해당이 안 되나 봐요. 국산차는 원체 그 미디어 이런 게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 BMW라고 하죠. BMW 코딩 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자, BMW라는 차가 뭐 어디서 만들죠? 뭐 독일에서 만들어서 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오면 얘가 뭐예요? 얘가 관성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순정.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왜 바꿔요? 더 편하고 좋으려고요. 단 편하고 좋으려고요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서도 유튜브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 볼 수 있어요. 사주세요 채널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죠. 사주세요 채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운전하다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상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리성에 있어서 네.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 기존의 것, 얘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많죠. 기존의 것을 바꾸는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뭐 이 상관 경관이신 분들은 집에 가면 온갖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바꿔요. 네. 뭐 책꽂이도 한번 이렇게 개조도 해봤다가 뭣도 해봤다가 컴퓨터 같은 거 막 이렇게 개조하고. 그래서 약간의 덕후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덕후. 이런 기질 또한 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아가서는 이벤트업 같은 거 있죠. 이벤트. 자, 100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벤트 해주는 거. 이벤트는 왜 이벤트예요,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롭지 않으면 그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맨날 먹는 초콜릿을, 그 ABC 초콜릿 맨날 먹는데 100일이에요, 축하해요, ABC 초콜릿 또 주면은 네. 에이 하고 한 대 맞죠? 네, 그래서 새로운 거. 늘 새로운 걸 추구해야 돼요. 맞죠? 이런 쪽에서 일을 해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기존의 것들을 갈아엎고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지 그 이벤트업이잖아요. 네. 굉장히 유리하죠. 또 나아가면은 작가와 같은 것들도 가능하죠. 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A라는 작가의 작품, 재조명되다. 그래 다 상관 경관에서 나올 수 있죠. 기존의 것을 엎어버리는 거. 이 직업 자체가 기존의 게 속에서 없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것을 글로 표현해서 독자를 모으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것도 상관 경관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상관 경관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직업적으로 잘 맞는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쭉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존의 것을 항상 파괴하고 재설계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유능한 기운이고요. 굉장히 힘든 기운이기도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관에 있어서 보편성을 따라가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우리 막 그런 광고 카피 있었잖아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나는 노를 하는 거. 그게 상관경관이고 혁명적이고 천재적이고 획기적인 창의적인 기운. 이 기운을 토대로 현대사회에서는 충분히 잘 쓸 수 있고 길하게 쓸 수 있는 기운이다 라는 말씀을 마무리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상관경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께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